자,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수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큰 수에 대한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름 안에 재미있는 내용들, 혹은 시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감상을 했는데요. 그 아주 작은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도 참 재밌어요.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나유타가 아승기의 만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아승기를 좀 빠뜨렸네요. 근데 아승기는 그게 일종의 저승세계를 지키는 그런 일종의 정령? 그런 뜻과 스님, 그런 뜻을 가지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승사자를 좀 아부해서 나 좀 좋은 데 보내주세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큰 매물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이 억지 해석이 가능한. 실제로 그 이름을 지은 고대 사변가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밌는 이름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아주 작은 수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1할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 꽤 있어요. 하지만 잘 안 쓰죠. 10% 그렇게 하면 되니까 굳이 1할, 2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또 100분의 1은 푼 혹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0분의 1은 리라고 해요. 그래서 할푼리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게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냐면 야구 중계할 때 타자들의 타율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해요. 3할 2푼 5리예요. 그러면 32.5%의 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소수점 세 자리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할푼리, 3할 2푼 5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할푼리 개념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이 10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일러주면 아마 그런 뜻이 있었어요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만분의 1은 1모라고 합니다. 털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1모는 만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0만분의 1은 4라고 표현합니다. 4는 실사자죠. 글쎄요. 털이 가는지 실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분의 1은 털이라고 표현했고요. 10만분의 1은 4라고 표현했어요. 실이란 뜻이죠. 자,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고 계속 작은 수들이 나타납니다. 호련히 사라졌다고 할 때 홀자예요.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0만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분의 1은 미입니다. 미생물 할 때 미자, 혹은 현미경 할 때 미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만든 게 현미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는 특별한 안경에서 현미경이 되는 것이고요. 미생물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 혹은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장 속에서 기생하면서 우리의 소화를 돕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그것에 또 저간 1억분의 1은 섬이라고 표현하고요. 섬은 사실은 왜 섬유할 때 그 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풀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비벼가지고 꼬아서 만든 것들이 실이 되니까, 실보다 훨씬 작으니까 섬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자,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10억분의 1은 4. 이 4는 사막할 때 4. 그야말로 모래죠, 모래. 사막의 모래는 수억 년에 걸쳐서 바람에 쓸려가지고 더 미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막할 때 4자이기 때문에 사막모래 그런 뜻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 더 가는 것들은 먼지죠, 먼지와 같은 것들. 그런 것이 그것에 다 10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100억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막,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보이는, 애는 1000억분의 1. 그 다음에 10조분의 1은 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막자를 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보다 더
10분의 1 작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조분의 1? 100조분의 1을 모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라는 것은 너무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묶어서 애매모호하다. 이거 있는 거 맞아?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뜻을 이 아주 고대로부터 전해온 아주 작은 숫자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는, 우리 한글 속에는 이런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아주 작은 숫자에 대한 이름들이 슬쩍슬쩍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순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그라미가 17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12개가 조였던 것 같고요. 16개가 해죠, 해. 10회분의 1이 순식이 됩니다. 10회분의 1이 1이라는 작은 찰나 중의 찰나를 우리가 순식간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 보통 우리가 순식간이라고 쓸 때 그렇게 뭐 10회분의 1초 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겠죠. 훨씬 더 긴 시간이긴 하겠지만 이걸 과장되게 말해서 10회분의 1초 뭐 아니면 뭐 10회분의 1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어요. 뭐 순식간에 사태가 변화되었어요. 뭐 이런 표현할 적에도 역시 이런 아주 작은 숫자의 이름이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순식이 10회분의 1인데 찰나는요 100회, 1000회, 1000회분의 1이에요. 찰나가 훨씬 더 짧은 시간이니까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허공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허공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아주 작은 숫자에다가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숫자의 이름으로부터 허공이라는 표현을 끌어다 썼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무연한 하늘, 아무것도 아주 맑은 하늘, 아무것도 가릴 수 없이 저 뭐 수만 킬로, 수십만 킬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만 킬로 끝을 가도 뭐 티끌 하나 없는 뭐 그런 이제 창공, 푸른 하늘, 혹은 뭐 깊은 하늘, 그런 것들만큼 큰 것 중에 아무것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것이 허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그 가장 작은 숫자는 일단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 중에서는 청정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가장 큰 숫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이면 뭐 해 다음에 자였던 거예요. 자였으니까 100자분의 1 정도를 가장 작은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큰 숫자들이라는 게 다 많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이번 시간에처럼 이렇게 작은 숫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일이 이름 붙여놨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는 다 그 원래 의미를 다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 속에 그런 단어들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애매모호하네, 뭐 아니면 순식간에 일을 해결했네, 순식간에 일이 바뀌었네요, 뭐 그런 표현했을 때 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그게 정말 쓸모있는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대 그 사변가들이 생각했던 그 굉장히 큰 수 혹은 굉장히 작은 수에 대한 관심 아니면 애정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이름이란 형태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잘 그 한자로 된 뜻을 풀이하다 보면 상당히 시적이네, 비유가 아주 무궁무진하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력을 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수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군요 말하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천문학적인 숫자들 혹은 천문학처럼 정말 무연히 큰 어떤 큰 공간 혹은 길고 긴 역사에 대해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겁 없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호연지기를 어떤 지적인 면에서 심어주는 좋은 자극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